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복절이 지나면서 수많은 우파 시민들과 애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인파라고 합니다. 주최측에는 13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저항권에 해당되는 인파가 아닐까. 그만큼 2030들의 가슴이 지금 뜨겁고요. 지금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때로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한 가지 불씨가 피우고 있구나, 또 트고 있거나 사기 트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새싹을 트고 가지를 피우고 지금 점점 번져나가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악의 끝은 분명히 있고 선의 끝은 없지만 악의 끝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없는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악의 끝이 없다면은 인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악의 끝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는 들어가고 유는 나와야 된다. 이런 지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들 팽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뽑는데도 오락가락하는 여러 가지 지금 선례가 나오는데요. 김문수 후보님은 조금 이렇게 대선 지나면서 약간 스탠스가 조금 이렇게 좀 어중간했다. 그거는 펀드도 있겠죠.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성공 문제, 그죠? 펀드가 200억이나 되는 그런 펀드가 있어서 또 승복을 안 하면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을 못 받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어서 할 말도 못하고 또 돈이 없는 분이고 또 뭡니까? 이 당내의 기류가 어떤 자기를 따르는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최고였던 이렇게 김재원 그죠? 옛날 의원 한 명, 내지 주변에는 아무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 뒤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세력이 뒤에서 또 우글우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또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결국적으로 나중에 기득권인데 또 잡혀 먹혀서 아무것도 지금 뭡니까?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들의 밥줄만 늘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또 의심. 또 그죠? 그래서 김문수 의원님은 여러 가지 스탠스가 좀 어중간하면서 좀 속을 확 못 끌어가지고는 이러는 것도 이런 거.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투쟁심이라든가 노동운동, 민주운동 이런 것도 검증된 분이다. 또 이런 거에서 또 이 노인들의 60, 70에 넘은 분들은 굉장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많이 하고요. 또 장동혁 후보는 근데 앞으로 대한 기대감, 또 이렇게 그죠? 새로운 참신함 그런 거, 또 이렇게 잘생김, 또 화려한 말솜씨 이런 것들, 또 확실한 어떤 스탠스 이런 거죠. 발언 이런 것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 시대에는 먹힌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경태나 안철수는 역선택이, 특히 조경태는 역선택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를 봤을 때는 조경태가 나오는데 거기는 역선택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보수 우파를 또 기준을 한다든가 당내 당문을 하면은 조경태, 안철수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조족지혈이다, 명함도 못 내밀고 사라지지 않겠나. 때론 두 사람이 이렇게 합세를 해도 결국적으로 아무것도 큰 파장은 못 줄 것이다. 단일화의 어떤 효과는 없을 거다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돼야만이 이 억울한 전무후무한 헌정사상 부부를 같이 하옥시키고 구속시킨 일은 없었죠. 정말 자식도 없는데, 강아지 몇 마리밖에 없는데 뒤에 참 뭡니까? 이게 참 구치소에라든가 좀 이렇게 뒷바라지 할 사람도 없는데 영부인 역사가 여사님까지 감옥을 넣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에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죠. 자기 죄는 다 감추고 다 없애버리면서 저렇게 혹독하게 하는 것은 내 죄를 감추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그런 특검이란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지금 비리를 다 저지르고 막무가내로 우리나라는 법이 사라진 것처럼 막가빠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신규준 교수가 올린 글이 결국적으로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요. 신규준 교수가 1시간 전에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결국 도로 윤석열 대 한동훈 논박이래요. 결국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어쩌면 이거는 조경태 얘기를 보고 하는 얘기였고요. 결국 윤석열 대 한동훈 이런 분위기로 다시 흐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을 우군화하겠다는 리더십인가 아니면 한동훈을 지어낼 수 있는 더 센 리더십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훈이가 결국적으로 이 보수파를 말아먹는 최고 1등 공신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자 때문에 결국 탄핵도 왔고 지금 분위기가 늘 친한파 뭐 친한계 뭐 이런 소리가 끄집없는 그 한자 때문에 결국적으로 보수파는 분열이 되고 결국 망조로 들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도 망조로 들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한동훈을 지어낼 수 있는 더 센 리더십은 더 센 사람은 이제 한동훈 한 친한파 그죠 탄핵에 찬성했는 이런 사람들을 만약 몰아낼 수 있는 사람 과연 더 센 힘이 과연 있는지 그냥 말뿐인지 그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다 뭡니까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저런 꼴이 나오지 않겠나는 또 이런 의심도 많이 있는 그래서 한쪽은 또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한쪽은 리더십의 기대심 근데 기대심은 있지만 또 속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도 지금 서로 반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에서 다른 요소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는 그래서 기성 레거시 세력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죠? 오랫동안 검증된 세력들,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들이 김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장동혁은 지지층과 뉴미디어의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대 심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대 심리는 장동혁이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똑소금은 어떨까? 또 저렇게 이재명이처럼 막상 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달라져서 정치 보복만 하고 있고 온갖 법을 다 통화시켜 있고 혼자 지금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어떤 그저 내로남불을 또 해서 막상 되고 나서 뭐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뒤에 쫙 붙어 있으니까 걔들이 숨어서 지금 아무 소리도 논평 한 줄 내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부부가 저렇게 고통을 받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논평 한 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해야 된다. 김건희도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스탠스밖에 없는 저런 자들의 또 이렇게 그냥 기득권 세력의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액션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쳐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잘생겼고 언변이 좋다는 이런 장점.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님은 좀 스탠스가 어중간했지만은 지나온 살아온 삶이 청백리고 또 사업은 경험이 있고 또 민주화와 노동운동으로서 많은 싸울 줄 아는 지략이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연륜이 그죠 경륜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 지금 어떤 할 말을 잘 못하고 어중간해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려서 말 못하는 또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또 많은 또 기대 또 보는 시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이 레거시 정치권과 정면 전설을 걷는다면 그것은 곧 정치 생명을 건 사생 결투가 될 것이다. 쫄리면 지금 물러나야 하고 아니면 죽기 살기 투쟁력으로 자기의 세력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는 정말 자기의 어떤 뭡니까 이렇게 지금 당대표 나면서 여러 가지 내놨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하면 이 사람은 정치 세력이 앞으로 뭐 끝나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수많은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고개 돌리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뒤에 있는 기득권들 옛날에 친윤파 지금 가만히 있는 그죠? 근영세 근성동의 주변 그런 세력들이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마 장동혁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흔들어 댈 것이다는 이런 거죠. 다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뒤에는 한 명도 없으니까 책 잡힐 것도 없고 흔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반반의 시야가 보는 측면에서마다 다 다르다. 또 정치라는 것은 자기 입맛에 있는 저 사람도 많이 있죠.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사람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에서는 내하고 안 맞아도 좀 다소 차이가 안 나도 비방하거나 또 그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멀리 하면은 결국적으로 이 보수우파는 모래알을 밖에 안 되는 늘 분열해서 지는 거죠. 지금 지난 선거 때도 보십시오. 그렇게 총리까지 하고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추대 안 해준다고 또 이렇게 뭐 난리지고 결국적으로 자기가 안 뽑히니까 또 선수 개최가 안 되니까 숨어버리고 대선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한 사람은 등 뒤에 번호도 없이 돌아다니고 한 사람은 하와이에 가서 약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떠났다면서 하와이 가서 베라벨 글귀를 다 올려서 베라벨 또 유머를 퍼뜨리고 또 비방을 하고 자기가 30년 동안 먹던 우물에 침 뱉고 이러한 자태가 결국적으로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좌측에 있는 좌파들은 뭡니까? 자충수로 망한다는 이런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틀린 게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옛날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도 그 수없이 걸려준 말들이 옛날 속담이 안 틀리듯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야가 좀 두려운 시야가 있고 또 속지 않을까 뭐 또 화려함 뒤에는 또 이렇게 속지 않을까 이런 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여건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친한파를 과연 쳐낼 수 있을까 그죠 그거는 정말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쳐낼 수 있는 분위기 또한 뭡니까 이렇게 또 지금 또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큰 아젠다가 들을 때는 그렇게 또 그것 때문에 못했다 이러면서 설거머니 또 이렇게 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면 김문수처럼 다 품지 다 같이 간다 하지 왜 이제 와서 이제는 뭐 어찌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더 큰 실망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반반이 움직이는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네거티브가 거세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같은 건 애초에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인간의 밑바닥을 끄집어내는 과정이고 결국 유권자는 그 밑바닥 싸움을 각오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 밑바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죠 독종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도 확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중도 확장은 어떤 셈? 우리가 지금 지금 대선 때도 뭡니까? 이 국민의힘이 싫어서 김문수는 좋은데 국민은 꼬라지가 또 보기 싫어서 선거를 안 투표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외국 나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도부들라든가 그 건영세 건성들이 선수 교체하고 안 도와주고 하는 꼴들이 보기 싫은 거죠. 새벽 3시에 당원 입당시키고 뭐 지랄을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래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많고요. 또 저 선거를 투표 안 하고 외국 가본 사람도 많고 이 후보보다는 너희들이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선을 넘어 기순한다. 결정적으로 이제 고객은 잘 팔린 것에 반응을 편성하고 기왕이면 다홍침한데 매력에는 포장지에 손이 간다. 즉 그죠. 실제 포장지에만 이쁘면 손이 가는데 지금은 포장지만 이쁘다 해서 잘못 선택하면은 결국적으로 우리가 포장지에 또 속지 않나.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또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당하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리한 어떤 속에서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뭡니까 저렇게 어중간하게 많이 다 안고 갔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시야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이제는 장동영입니까? 2번 속아도 실수인데 3번씩 반복되면 쪼다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류의 글을 자꾸 올리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는 이준석 민적이 없다. 그죠? 제가 뭘 맞췄다고 자랑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을 놓고 보면 윤석열, 한동훈, 김문수 제 뜻대로 모두 대통령 당대표 대권 주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틀린 겁니까? 무엇이 틀린 거죠?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서로 신규진 교수가 정치권에 있지 않지만 보는 눈은 굉장히 예리한 그런 것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오리면 조금 이렇게 점수를 깎아 모은 거는 조금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는 거고요. 장동영 후보가 떴는 거는 확실한 스탠스를 해서 그죠. 확실한 또 발언 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했는 것이 또 지지층에서는 또 많이 다가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중간 것보다는 이제 또 이렇게 투쟁 그죠. 확실한 스탠스를 좋아하는데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지층의 욕구와 욕망입니다. 그들의 김문수와 투쟁심이 내부 분탕을 척결하는 핵심의 칼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김문수 돌팽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저분은 사업은 사람이고 또한 노동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에서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자기 그죠 같이 행동했던 그런 또 후배들 그죠 심정 옛날에 그 대선 또 나온 정의당의 뭡니까 뭡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절대 부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종이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 된다. 지금 어중간한 것은 배신이 아닌데 언론 플레이가 배신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한 번도 남을 배신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민족운동 후배들이 신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그죠? 신의 신격을 보는 것은 그만큼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을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근래의 대선 이후에 조금 어중간한 스탠스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것을 채워준 것이 장동혁이다. 장동혁이는 확실히 나는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뭐 이렇게 그죠? 다 쫓아버리겠다. 그죠? 내가 그거면 너는 뭐냐? 이렇게 센 발음을 하면서 많은 점수를 또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과거 역사에 많이 우리가 이렇게 그죠? 검증이 됐다. 이런 것 쪽에서는 김문수고 또 새로운 어떤 기대 심리는 장동혁. 이렇게 누구나 우리 보수파에서는 두 분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마땅치 않더라도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죠? 자기의 좋아하는 분명히 정치인이 있겠죠. 젊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죠? 좀 이렇게 검증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누가 돼도 박수를 쳐주고 마음을 함께 몰아서 지금 싸워도 다 몰아서 싸워도 107명이고 야 될까 말까 한데 저 모서부리에 지금 상권불입을 다 황제 노릇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다 이 힘과 머리를 다 보태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기서 4분 오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자중질환을 일으키다 보면은 결국적으로 정청래는 지금 이쪽 당을 인간 취급도 쓰레기 당을 취급하잖아요. 결국적으로 그죠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그런 시세 이미 그냥 쳐다보다가 저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꼴을 아마 당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언제 윤석열 후보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도 있게 쳐다봐야 되고 막연한 어떤 기대 심리는 또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또 속을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되는 또 이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팔봉서입니다. 감사합니다.